저는 당연하게도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보내는 동안 내게 너무도 소중해진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그 후에 다가올 어둠 속으로 그 기억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의 윤곽을 확인해 기억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얼굴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하는 힘겨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이 된 애정과 인내 산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던 강인함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 애정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영혼의 창이라는 눈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손끝으로 얼굴의 윤곽을 더듬어가며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만져서 웃음, 슬픔, 그리고 다른 많은 감정을 감지하고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그러한 접촉으로 그들의 성격까지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 생각과 성격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표현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친구들의 눈빛이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는 없습니다. 적어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나와 함께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울리게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악수를 하거나 손끝을 입술에 대고 읽어내거나 또는 내 손바닥에 써준 그들의 말을 통해 얻은 불완전한 인상만 있을 뿐입니다. 표정의 미묘한 변화, 근육의 떨림, 손의 흔들림 등을 관찰하여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친구나 지인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그저 무심하게 친구를 쳐다보진 않나요? 예를 들어 만약 누가 당신에게 지금 떠오르는 대로 친한 친구 5명의 얼굴을 정확하게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실험삼아 결혼생활을 오래 한 남편들에게 아내 눈 색깔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경우 부끄러워하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아내들은 옷이나 모자를 새로 사 한껏 꾸미거나 가구를 옮겨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줘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는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은 금세 주변을 둘러싼 일상의 것에 익숙해지는 까닭에 놀랄 만한 것이나 화려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광경을 볼 때에도 우리 눈은 게으릅니다. 법정의 기록이 매일같이 보여주는 대로 사건의 목격자들은 매우 부정확하게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목격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보기는 하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걸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뭘 할까요? 첫째 날은 아주 바쁠 겁니다. 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 증거를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테니까요. 또 아기의 얼굴을 오래 응시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길 열망하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알지 못하는 천진함을 포착할 겁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 쾌활한 우정으로 나를 위로해준 반려견들, 침착하고 신중한 작은 스코티시 테리어종 다키, 건강하고 살이 붙은 그레이트 데인종 헬가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눈을 뚫어져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첫날에 나는 집에 있는 작고 단순한 물건들도 봐두고 싶습니다. 발밑에 깔린 양탄자의 따뜻한 색깔, 벽에 걸린 그림, 다른 집과 우리 집의 사소한 차이를 모두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아마도 지금까지 읽어온 점자가 새겨진 책을 감사히 둘러보겠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읽는 인쇄된 책에 더 열렬한 관심이 갈 겁니다. 내 삶의 긴 밤 동안 내가 읽고 들어온 책들이 크고 빛나는 등대가 되어 인간의 삶과 정신에 접근하는 가장 깊은 물길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첫날 오후 나는 숲으로 긴 산책을 나갈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내 눈을 취하게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을 장대한 광경을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필사적으로 빨아들이고 잘 것입니다. 숲길 여행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 농장에 들러 부지런한 말이 밭을 가는 모습과 흙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의 고요한 만족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석양, 그 찬란함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이 어둠을 명하였지만 인간의 천재성은 인공빛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상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황혼이 지고 나면 나는 인간이 만든 빛의 세상을 경험하고 2배나 큰 기쁨을 누리겠지요. 첫째 날 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 첫째 날에 이어 맞은 둘째 날, 나는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을 목도할 겁니다. 잠든 지구를 깨우는 태양의 활약, 그 빛의 장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날에는 과거와 현재의 세계를 급하게나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인류가 진보한 과정을, 시대의 변화무쌍함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루 동안에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갈 겁니다. 나는 가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곤 했는데 그곳에 전시된 축약된 지구의 역사와 지구 생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타고난 두뇌를 가진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우리 행성을 누비고 다닌 공룡이나 마스토돈이 남긴 거대한 화석과 동물의 진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전시물, 인류가 지구상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들, 그 밖에 자연사의 모든 측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몇 명이나 이 멋진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전시물을 보았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겠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도 그 경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박물관이야말로 진정으로 눈여겨볼 만한 장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여러 날을 머물러도 좋겠지만 나는 사흘밖에 시간이 없으므로 그저 스치듯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의 물질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인간 정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술적 표현에 대한 욕구는 음식이나 보금자리,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거대한 방에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영혼이 깃든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대 나일강 주변 땅의 남신과 여신들 조각상을 손으로 만져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을 복사한 것도 만져보았고 돌격하는 아테네 전사들의 굴곡진 아름다움도 느껴봤습니다. 아폴로 조각과 비너스 조각, 사모트라케 섬에 날개 달린 승리 여신상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인상에 수임이란 호메로스는 내게 특별히 소중한데 그이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손은 노마의 살아있는 듯한 대리석 조각에 머물렀으며 이후 세대의 작품들도 모두 만져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모세 석고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로댕의 힘을 느꼈습니다. 고딕나무 조각에서 느껴지는 혼에는 가히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는 것만도 내겐 의미가 있지만 예술작품이란 원래 만지기보다는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화병에 간결한 선이 갖는 아름다움을 알 수는 있지만 채색된 장식은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둘째 날엔 예술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만져서 알게 된 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종교적 헌신을 보여준 고전 미술에서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열정적인 파격을 보여준 근대 이후 미술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회화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는 나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렘브란트의 캔버스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베로네스의 따뜻한 색으로 내놓는 호사를 누리겠지요. 엘 그레코의 신비를 연구하고 고르에게서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이들은 이 세계의 작품에서 참으로 풍부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만나겠지요. 짧은 시간 동안 예술의 전당을 방문하고 나서 위대한 예술세계 일부라도 제대로 봤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그저 피상적인 인상을 가졌을 뿐입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을 깊게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선, 구성, 형태와 색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게 이 멋진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술 세계는 어두운 밤과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름다움의 가치는 경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열쇠를 간직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날 때 내 마음은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열쇠를 찾기 위해 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미술관에도, 작은 도서관에 서가인 꽂힌 책에도 똑같은 열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보물을 보여줄 열쇠가 있는 장소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을 찾고 싶습니다. 앞 못 보는 처지인데도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연극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극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함께 간 친구가 손에 써줘야 하지요. 손에 써주면 극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글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 햄릿의 환상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엘리자베스 시대풍의 의상을 입은 원교왕성한 폴스타프를 얼마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겠습니까? 우아한 햄릿의 동작 하나하나를 진심 어린 폴스타프의 뽐내는 걸음걸이를 얼마나
흉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시간 동안 딱 한 편밖에 볼 수 없으니 수많은 연극 중에 대체 뭘 보아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영화나 경관을 볼 때 색이나 품격, 움직임을 보면서 시력을 고마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리듬 있는 동작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닥의 진동을 때로 느낄 수 있어서 리듬이 주는 즐거움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고작 흐릿하게나마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우아함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운율에 맞춘 움직임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광경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나는 대리석 조각상의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각의 정적인 우아함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움직이는 몸의 우아함을 보는 황홀함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겐 아주 소중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프 제퍼슨이 립 밴 윙크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손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나마 연극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론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연극 공연을 관람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만약 한 편의 공연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직접 읽거나 수화로 들은 수많은 연극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하여 둘째 날 밤에는 희곡 작품 속 위대한 눈물들이 눈에 어른거려 난 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일의 여명은 매번 새로운 아름다움을 약속하겠지요. 나 또한 새로움이 즐거움을 발견할 기대로 가득 차 새벽을 반길 겁니다. 이 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내게는 후회나 그리움에 빠져 낭비할 시간이라고는 없습니다.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날은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이 있던 물건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와 자연에 몰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펴보고 싶군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일상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소로 뉴욕보다 적합할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이 오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롱아일랜드의 포레스트 힐이라는 소박하고 조용한 궤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 출발합니다. 이곳엔 초록 잔디와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잘 정돈된 작은 집들이 있고 집집마다 엄마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넘쳐나며 도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락한 휴식을 취합니다. 나는 이스트리버를 가로지른 우한 철교를 건너 인간의 강인함과 창의성이 낳은 빛나는 미래를 봅니다. 배가 통통거리고 종종거리며 바삐강을 오갑니다. 경주하듯 빠른 배도 있고 둔중하게 진기를 내뿜며 무겁게 움직이는 배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면 여러 날을 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재미난 사건을 관찰하며 지냈을 겁니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도시 뉴욕의 환상적인 고층 건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인가요? 저 빛나는 첨탑, 철과 돌로 만든 거대한 제박, 신이 자신을 위해서나 지었을 법한 건축물. 이 장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포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다시 눈여겨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기에 이 멋진 풍경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로 서둘러 올라가려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비수의 눈을 빌려 이 도시를 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내 상상과 실제를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에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지요. 눈앞에 펼쳐진 실제 세계는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일 테니까 내 앞에 펼쳐진 전경이 상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도시를 직접 돌아볼까 합니다. 먼저 분주한 교차로에 서서 그저 사람들을 쳐다보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미소를 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린 진지한 표정을 보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을 보면 동정할 겁니다. 전 5번가를 따라 걸어갑니다. 집중하여 무언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물결치는 세계 흐름을 봅니다. 색색의 여성복이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내가 만약 볼 수 있었다면 보통 여자들처럼 갖가지 옷의 재단이나 모양에 더 집중하느라 물결치는 세계 향연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물건을 이렇게나 많이 볼 수 있다니. 나는 보는 즐거움에 취해 물건은 사지도 않으면서 정신없이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고객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제 5번가에서 출발하여 파크 애비뉴로, 슬럼으로, 공장지대로,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으로 쏘다니며 도시를 구경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방문해 이국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내 눈은 행복 보이는 사람에게도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내 가슴은 사람과 사물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내 눈은 사소한 것 하나도 가벼이 지나치지 않고 눈에 들어온 것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끌어안고자 애쓸 겁니다. 때로는 보기에 즐거운 것들이 눈에 들어와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너무나 비참해서 치근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비참한 모습 또한 삶의 일부이기에 그런 광경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셋째 날도 이제 끝나갑니다. 어쩌면 남은 몇 시간을 쏟아부을 만한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극장으로 달려가 코믹한 연극을 보고 인간 정신의 밑바탕에 깔린 희극적 울림을 감상하고자 합니다. 자정이 되면 잠시 뛰었던 내 눈은 다시 감기고 영원한 밤이 찾아오겠지요. 고작 사흘 동안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었겠지요. 어둠이 다시 내려앉은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멋진 기억이 가득하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사흘간의 기억이 반짝이며 되살아나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겠지요. 제가 간략하게 세운 계획이 당신의 계획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당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친다면 당신의 눈은 이전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될 테고 다가올 긴 밤을 위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둘 겁니다. 당신은 이전과자 다른 방식으로 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당신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 모두를 어루만지고 끌어안게 될 겁니다. 마침내 당신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테고 아름다운 세상이 새롭게 당신 앞에 열릴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시각이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내리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노래를,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마치 내일이면 더는 듣지 못할 사람처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만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만지고 마치 내리면 더는 냄새 맡지 못할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마치 내리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할 사람처럼 음식을 맛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감각이란 감각 모두를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자연이 마련해준 여러 수단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